3D 슬라이서에서 이렇게 그 브러쉬 패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따로 STL 파일로 전부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익스포트할 수 있는데 그럼 수많은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공짜인 거 딱 두 개예요. 3D 슬라이서하고 블루스카이 바이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 프로그램을 이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선생님들 CBCT 해상도가 이렇게 나쁠 경우에는 이런 저렇게 아티팩트가 저렇게 스펙처럼 이렇게 모델 파일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시믹서라는 이런 공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브러쉬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면은 아니 그럼 원래 아나토미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거 보시면 원래 아나토미는 건드리지 않고 스파이크만 저렇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정말로 해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 상태로 3D 프린팅은 불가능해요. 3D 프린팅 하게 되면 분명히 에러가 생기거나 3D 프린팅 프렌들리한 오브젝트는 스무트하면서 이렇게 단순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할수록 3D 프린팅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싱스를 쓰고 블렌더를 제가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는 또 이런 매싱스를 쓰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런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는 안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크라운 랭크닝 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호모지니어스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서지컬 가이드를 아까 강의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블루스카이 플랜스가 아니면 엑소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와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이 엑소패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서지컬 크라운 랭크닝 많이 만든 것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루스카이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료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모델을 임포트할 수 있고 엑스포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와 좀 시믹스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오리엔테이션 슬라이싱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모델을 잘못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프린팅 시간도 길어질 거고 그리고 프린터들만 나가겠고요. 이제 프루사 i3 Max 3s NMU는 이제 체코산 프린터인데 그래서 제가 체코에서 5년 살아왔었는데 체코가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프린터인데 주로 이제 장난감을 열심히 출력하다가 이제 현저히 해부학적인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출력하게 되었고 롬3D는 이거 가지고 지금 클로즈 소스 SLM 프린터죠. 근데 이제 아시가 맥스 같은 경우는 DLP 프린터지만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색상을 잠시 출력하는 그래서 처음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도착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이만큼 신기한 진행이 됐습니다. 폼 3D하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교수다 보니까 에비던스를 안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많이 이제 제가 좀 죄송한데 이거 중국산 프린터는 무조건 필요하시는데 그래서 특히 애니큐브의 포톤 같은 경우는 이게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한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포톤 같은 경우는 이게 후속 속도가 계속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프린터를 받았을 때 기억이 있는데 전원을 키니까 이제 껐다 다시 한번 키니까 안 켜져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쪽에 중국에 또 연락을 해야 하는 이메일 주고받고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깝고 근데 그나마 나온 게 엘레고가 쓰는 이제 저가형 프린터인데 포톤하고는 정말 다르게 이게 정말 될까 싶은 상황에 프린터가 잘 되고 개인적으로 이 엘레고가 이 브랜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거를 만약에 저가 프린터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엘레고를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제대로 좀 해보겠다면 폼 3 정도까지 다시 하고 아시아 맥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프린터를 제가 이제 오클라호마 대학에 처음 갔을 때도 이런 게 있었지만 프린터가 전공이 많이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시겠죠? SLA도 FDM 프린터든 간에 플라스틱을 사실 이렇게 계속 붙어서 만드는 거 FDM 프린터는 이제 그 높은 온도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붙여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 때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취하고 서지컬 가이드 띄워서 고온리덕션 먼저 해주고 고온리덕션을 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가이드를 띄워가지고 임플란트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다른 것들 3D 프린팅을 다 이런 거에 쓰는 것 서저리에 이렇게 쓰는 것은 뭐 어렵거나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서지컬 가이드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예,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FDM 프린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CBCT하고 이제 치아를 이렇게 바로 그래가지고 모델로 그냥 딱 찍어서 환자한테 보여주면 좋아하시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하고 볼을 갈아내고 그다음 GBR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환자 케이스인데 2차원적으로 보여주는 환자분들 뭐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뭐가 바뀐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3D 프린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여주기도 만져보라고 하면 되게 신기한 지금 좋아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만들게 되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익스트랙션을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STL 파일 지워버리면 이제 발치했을 때 볼 상황이 어떨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을 해서 보면은 쉽지 않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획은 K9 13번부터 이제 발치를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멤버를 넣고 좀 기다린 다음에 좀 나중에 이제 다른 치아들 발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온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 저 모델 사실 왜 나왔냐면 이 같은 경우 제가 2년차 때 봤던 케이스인데 이제 그 전에 저희 과에서 패컬티 한 분이 이제 저희는 이제 외래 교수님들이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 치과를 하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공 그중에 되게 실력이 이제 저렇게 볼에 노출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력서를 이렇게 STL 썼던 텐팅 스쿨하고 이런 탭까지 전부 다 쓰려고 STL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FDM 모델로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베이직 포처는 되게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좋다는 점 환자분들 되게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역시 전화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제가 이걸 처음에 출력했을 때 단체로 출력할 때 이제 아라 교수님이 이렇게 저희 이제 한 개씩까지 이런 친구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멀티컬러로 다 출력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볼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하고 탭하고 텐팅 스쿨을 빨간색으로 하고 이식제는 분홍색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했었고 리엔트를 해보면 이게 실제 상황을 거의 잘 나타내고 있죠. 완전히 오류가 심하면 안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탭 제거, 텐팅 스쿨 다 제거하고 서지컬 가드 모철까지 만드는 거 써가지고 두 개씩 그때 노벨 임플란트를 썼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케이스를 하고 이제 한 14개월 정도 입고 있다가 이제 정보대가 나가는 며칠 전에 이제 그 환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으시래요. 사진 찍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실제 수술도 똑같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수술이 뭐 만약 강하게 써서 고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초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치료로 해가지고 그냥 파티클레트를 그러면 될까 약간 안에 그냥 블록 그대로 놔둬라고 해가지고 그걸 놔두고 그냥 위에 파티클레트를 해가지고 덮었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벌써 저 디지털 저게 부러진 부위에 저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적이 났다고. 또 이런 일이 자주 있기 위해서 이제 서지컬 가이드 제가 그때 전공이 3년차 때 나와서 제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그 노벨 스트라우만 BLT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3D 프린팅을 하니까 이제 술전 수로 이렇게 저런 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맞을까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거를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실제 상황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디스토션은 보이지 않고 다른 색깔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반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얼반 헝가리 얼반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주로 이제 그 디폴티케이션을 하고 DBTF 멤브레인을 덮어가지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멤브레인 트리밍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메쉬나 멤브레인 트리밍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체어 사이드에서 이제 해야 하니까 시간 계속 지나고 현재 걸려고 이제 빨리 끝나고 싶은데 트리밍 제가 내가 특히 안 해주는 게 타이테니움 그
reinforced 멤브레인 같은 경우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리 해볼 수 있다. 이제 3D 프린트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환자 입안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 모델 놔두면은 저기서 빨리 이렇게 트레이닝 한 다음에 환자를 말고 정말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나가는 전공 알려졌다는 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GBI는 아니고 프랑 쪽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운 랭크닝 쪽이거든요. 크라운 랭크닝을 하다 보면 다들 선생님도 방법을 쓰실 거고 내가 좀 불삭제를 하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운 랭크닝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크라운 랭크닝을 했는데 2mm 정도 그걸 삭제하고 2mm 진지 같은 걸 했어요. 거의 이게 나중에 6개월이 2mm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노타입에 따라서도 다른 것도 있고 많은 연구에서 이제 사실상 티슈 그 레벨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 수술 중요한 걸 열심히 잘 해야겠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할 때는 보철과 전공한테 얘기해가지고 전공에 저렇게 SX 가이드 만들어주면은 저렇게 이렇게 끼워가지고 저기서 마진에서 3mm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쳐낸 다음에 이렇게 5개월 이렇게 보면은 침만큼 내려갔다 그래서 전공에 보철과 전공 잘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많이 쳤는데도 저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재생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타운랜스를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3D 프린팅을 어떻게 전공을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공의 3년차 이거 제가 이제 3년차 말에 제가 내가지고 제가 목표학에서 일할 때 이제 이게 퍼블리셔 했는데요.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맞죠, 이게 진주랑 마진이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쩌과에서 그골 혹시나 모르고 다 삭제한 다음에 진주랑 맞춰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모델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왁스업된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프리어 모델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블루스카이 바이오에서 두 개를 멀즈를 시킵니다. 두 개를 오버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엑스포트를 메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을 같은 코디네이터에 이제 좌표에 놓이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프랩이 치아가 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왁스업된 모델에 따라서 진지렉토미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줘. 진지렉토미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본 리덕션 가이드를 만들고 본 리덕션 가이드를 제가 크게 만들어야 상황 이유 중에 하나는 골은 이 끝에 이렇게 뒤에 끝에에서 항상 알베올라가 항상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보험 가이드를 만들어줘야지 많은 논문에 케이스 리포트에 들어가는 논문이긴 하지만 많은 논문들이 그냥 진지렉토미 가이드만으로 골 삭제를 한다든지 진지렉토미 가이드 보험 가이드를 이렇게 진지가에 얹혀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만으로 불삭제를 했는데 잘 결과가 좋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를 내려고 하는데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해보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골에 직접 닿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메시렉스와 상에서 디자인했습니다. 블루스카이 바이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해보면은 프랩된 치아에 이렇게 잘 안 칠 수 있도록 하고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의욕의 원칙 따라서 그 사전치만 확실히만 하지 말고 그다음 플라탄 쪽에서 만들어봤습니다. 플라탄 쪽에서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딱 보면 어느 정도 삭제할지 답이 나와줬어요. 마지막에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빨리 수술하고 싶다 그래서 3D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단 진지렉토미는 가능했었고 제가 했을 때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보험 가이드가 이렇게 저 사진 상으로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 아치 이 형상 때문에 이 버가 계속 걸기적거리고 버를 이렇게 막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 디자인이 막상 내가 해보니까 내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막상 이렇게 또 만들긴 했으니까 그 가이드 빼고 이렇게 골 삭제를 하고 다시 끊어놓으면 그렇게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되긴 하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 사진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2주 뒤에는 그 상식 다 잘 보이죠. 2주 뒤에 결과가 나오고 프리어 인데 포스터 사진 있고
그래서 6개월 뒤에 결과 보면 정중앙에 좀 센트럴 사이가 좀 그렇게 나서 이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인데 같은 넘버는 내용이고요. 진지벡터미가 약속해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진지벡터미 가이드를 저렇게 윈도우 형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하나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예 취향 형태로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진지벡터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절개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고 보이덕션 가이드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모델에서 현재 진지바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연장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야지 출판이 되니까 사진 찍을 때 예쁘게 잘 찍으려고 이렇게. 네, 수술해볼까 역시 그렇더라고. 이게 막상 마이크로블레이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역시 또 잘 되지 않았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보잉덕션을 끼고 호리존털 디렉션을 이렇게 걸어 넣어가지고 돌리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는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수술을 했죠. 프리핸드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이드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을 얻어가고 내가 노력을 그만큼 시간을 돌리고 그랬는데 결과는 그냥 막상 수술할 때는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인데요. 제가 이제 그 교정 케이스는 레버치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출력을 했거든요. 보여주고 싶게 하고 이제 메시맥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저렇게 서지컬 가이드를 잘 만든 이유는 정확하게 저렇게 치아 위치를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수술할 때 부담도 적고 이게 플랩 열었을 때 정말 레버치 할 때 좀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볼만 덮여 있으면 볼을 이제 열심히 달아내기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얼마나 달아내야 할지 살다가 옆에 치근이 막 돌아가게 난리가 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미 이렇게 가이드를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생각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제 저런 가이드 디자인 팀의 리월 플레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다르게 좋아하고 굳이 어시스턴트한테 리월 플레이를 이렇게 당겨 달라고 부럽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4개월 15개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JOP 조널 콘서텍스에 가가지고 지금 리뷰 중인데요. 저렇게 이게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전공의들이 3년차 때 케이스를 해놓고 4월 많이 치고 나가버리는 거 같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2년차 다시 나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 케이스 나왔는데 이제 부서의 사이언스 비트를 딱 보시면 제가 완벽할 수 없게 생겨요. 그런데 저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쉽게 심었는데 제가 어떻게 심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케이스는 사우디 소사이드 프리웨어에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트가 저렇게 언더컷 버섯 모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CBCT 백날봤자 그 3차원적 형태가 머릿속에 안 나오죠. 근데 이걸 이렇게 메시맥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각도에서 다 해박적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이 보이고 저 X 위치가 이제 제가 윈도우를 만들 위치라고 있어요. 왜냐면 저 위치가 제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사이즈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가 한 다음에 크래프트를 하면은 되게 딱 싶어가지고 블루스카이 바이오에서 저렇게 윈도우로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트 사이즈인데 저렇게 단순히 인스트럭션을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이렇게 사이언스 라텔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 해가지고 저 부위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윈도우를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빨간색이 이제 루트팁 부위인데 소위치 루트팁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부담 없이 수술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할 때도 로우쉔크 다이아몬드 아웃도어를 통해서 저 윈도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거리를 돌리게 되면은 저도 정확히 윈도우가 생기겠죠. 한 다음에 이제 피해소를 통해 가지고 저가 이제 멤브레인 루팅을 해가지고 보이식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은 분의 케이스인데 위원장은 데티저스 시스템가 있어가지고 페나인 모델을 쌓여가지고 없는 분들 오셨는데 데티저 시스템 때문에 그래프티를 한번 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했던 전공이 나오고 제가 받아서 저도 환자한테 임플란트 2개를 심어야겠는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해야겠는데 딱 보면 버티컬하고 홀센터 디펙트가 섞여있고 시벌 타입 3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블럭 크래프트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블럭은 이제 면대면으로 블럭이 나타나는데 저거를 어떻게 비극적으로 가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리 테크닉이라고 하죠. 코리컬 샤워 테크닉인데 쉽게 해서 그 코리컬 본을 하베스트를 해가지고 그 반을 쪼갠 다음에 그 한쪽 한쪽 파라타를 해가지고 3D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한 다음 중간에 파티 플레이트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파티클 스테빌리티가 엄청나게 뛰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초로 이때 전공일 때 시도를 했는데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때는 프린트가 워낙이 초창기라 가지고 맨날 막히고 맨날 청소해야 돼요. 쓰시는 것 같아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연장을 좀 잘못 소개해 드렸네요. 버팔로에서 저기 치즈 치료하고 그 실현하고 지금은 오클라호마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저는 당연히 개업하신 분들 많고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수업 나왔다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정기자. 클리니컬 크라운 렉스닝 할 때 저도 그런 저런 가이드를 써보면 쓰는 게 이제 수술 편의를 위해서 쓰긴 좋긴 한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하다 보면 저 가이드의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진에서 칼을 블레이드를 적용할 때가 가능하면 이제 퍼펜디큘러하게나 뭐 이렇게 마진을 잘 따라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예각으로 가거나 둔각으로 갈 때 결과가 조금씩 뭐 0.5mm 정도긴 하겠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교수님의 그런 나름의 팁 같은 게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핸드로 할 때 무조건 베벨 시즌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디자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가이드가 정교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저 케이스를 할 때 무조건 퍼펜디큘러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그런 팩피노타입 같은 경우는 퍼펜디큘러하게 두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페인이나 이런 그 전선선에 45로 베벨로 들어가서 파샤로 들어갔다가 폴티크나스가 올라가는 걸 추천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그 정도 레벨까지 디자인을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블레이드를 각도로 조정할 테니까 그걸 맞춰서 예를 들면 SMX에서 익스트루전 코멘트를 쓸 때 퍼펜디큘러 엑시스를 하지 않고 45도로 이렇게 베벨을 좀 올려가지고 익스트루전 코멘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블레이드를 올려가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SMX로 그렇게 하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램프 같은 좀더 소프트,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데이트 쓰는 거는 따로 차지를 하나요? 환자한테? 전혀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있으니까 저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연재 강의를 마치고 저희가 감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자 예전 그리고 보톡스 필러 소송 아시겠지만 그 2016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진료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청, 법원에서 어려운 분쟁이 생겨서 이제 공식적으로 분쟁을 해야 되면 의견자의 분들이 협회도 만듭니다. 대략 1년에 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80건 정도는 돼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이제 돈을 접수하고 다시 학교로 보고 제본 이제 확인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이제 제 양정인데 그러니까 치과계 말고 외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국가부, 사회센터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상위원회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위원회의 이제 공통점은 전부 다 의료 분쟁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4년 전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왔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케일링과 심정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연히 겹친 거죠. 오히려 결과적으로 환자분은 치과에서 심정지가 와서 원장님이 인구 처치를 잘해주셨고 후유증 없이 완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든 매스컴의 양성은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심정지가 왔는데 환자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최근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달이죠. 네, 발치하고 건강 치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펙션이 돼서 사망하신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구해서 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선 결과적으로 다 이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된 거죠. 민사소송에서 1억 2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고 형사 이제 소송에서도 금고형이 나왔습니다. 8개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읽어봐도 이게 사실이 있다 없다 제가 이제 결론 내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결과가 안 나왔던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수성 검사를 했고 그러다 시간이 늦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 이제 벌써 7년 됐네요. 모 대학병원 치과진료로에서 이제 소아치과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다졸람 투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운하게 이제 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고였는데 3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만약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긴다 그럼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